그 이름은 메탄올이고요. 얘는 아세트산이에요. 자,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나 보세요. 탄소 원자수 분해 수소 원자수가 가와 나가 N2N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걸 물어요. 액성 기억. 기억의 답이 뭔지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저 두 물질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생각했어요? 자, 지금 이 문제가 보면 저게 시성식이라고 하는 식이잖아요. 그죠? 작용기를 포함시킨. 그래서 분자식으로 얘를 바꾸면 C 하나에 H 4개에 O 하나의 놈이고요. 맞죠? 오른쪽 놈은 C 2개에 H 4개에 O 2개이므로 C분의 H 값은 얘는 4가 되고요. 맞죠? 2가 되어서 얘가 4고 여기에 2이므로 가는 누구다 이거죠? 아세트산이에요. 그럼 우리 요 카복실기가 무슨 성을 갖고 있다? 산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잠깐 배우는 산 과정에 얘는 이온화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강제적으로 외운 거 외웁니다. 여기 이걸 들어가요.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고요. 이거를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그래서 이게 있어서 얘는 산성을 띠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맛을 띈다? 신맛을 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시험에 저렇게 나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자료를 주고 그들의 성질을 딱 집어서 데이터로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면 너희들은 저거를 풀 때, 아,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는 분자식으로 봐서 저렇게 원자수 개념을 알면 되겠다라고 금방 아는 거죠. 오늘이 바로 이 입체천자가 왜 생기는지 같은 것도 다 배우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너희들 교재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석하고 풀어내는지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1분 안에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러분들과 접근하는데 오늘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 이게 탄화수소, 탄소화합물 쪽에서 출제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의식주는 뭐냐면 여러분 뭐 호프만이니 플레밍이니 헤로더스니 이런 이름은 고등학교에서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무엇이 나오냐면 1단원 쪽에서는요.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막 노트 정리 해놓은 거니까 너무 잘했어요. 파란색 볼펜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적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뭐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를 풀어보지를 못했잖아요. 문제를 풀어보고 고등학교 막 그 수능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게 내용이 중요한 거고 이건 그닥 중요하지 않구나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내용적인 것 그리고 상식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게 시험에 나오고 어떤 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바운드리를 치고 아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연구한 거 이런 거 적는 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막 꼼꼼하게 적었으면 제가 첨삭할 때 거기다 더 넣어야 될 거, 더 알고 싶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아까 막 써주는 것 내용 중에는요. 어떤 친구는 더 깊은 내용도 제가 첨삭을 해줬고요. 어떤 친구들은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도 좀 나오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요. 신맛 이런 거 빼고도 17토시 빙초산이라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희석시킨 것이 10초니까. 알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다 써놓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문제 풀이 중에 좀 어려웠던 문제 있었습니까? 좀 내용이 좀 버거웠다든가 그런 문제. 그렇다면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할 때는 몇 페이지 몇 번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손 들고. 질문 없어요? 질문은 준비해와야 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는 사실 질문이 별로 없어야 돼요. 대신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죠? 이런 거 내용들 있잖아. 그건 뒤쪽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수업을 들어갈게요. 알겠습니까? 오늘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하고 천천히 공부하면서 할 테니까 왜? 여기가 바탕이 돼야 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 가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수학적인 수열 처리 능력 같은 것들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따라와 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죠. 자, 봅시다. 제가 거기 숫자를 이건 뭐 커다란 뭐는 아니지만 수소 실제 원자량을 잘못 적어뒀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1.9라고 써있죠. 실제 원자 항의 질량이 그 1.68로 바꾸세요. 1.9 곱하기 10-24승g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내 이렇게 노트를 쭉 보다 보니까 니네가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잘 봐요. 수소가 원자량이 1이죠. 근데 실제 원자 한계는요 1.68 곱하기 10-24승이라고 이렇게 1.68이라고 바꿔주세요. 정확하게 쓰세요. 그리고 탄소가 12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1.9 곱하기 10-23승g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자, 여러분 왼쪽에 있는 원자량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였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게 진짜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원자량을 이렇게 세운 기준이 누구였어요? 노트에 써있죠? 6번 탄소예요. 맞죠? 걔를 12로 놓으니까 나머지 무엇들이 상대적인 원자들의 원자량 자체가 정수화로 나타내더라. 근데 좀 깊숙이 알아봅시다. 지금 쓴 이거 원자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원자량은 소수점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기표 보면 있을 거예요. 몇 점 뭐뭐뭐뭐 이렇게 써있죠? 그래도 가짜예요. 걔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정수화 시켜서 쓸 때가 있는데 밑에 소수점 아래를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러는 건 물리학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저런 건 질량수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질량수요. 그러니까 원자량이라는 전체 집합에 질량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질량수라고 하는지는 2단원 가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 원자의 원자량을 구할 때는요. 원자 자체가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잖아. 근데 전자는 원자의 질량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가 두 개인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1대1로 놓고 계산한 값이 저 원자량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성자의 한계 개수도 같자는 거예요. 양성자도 1로 놓고 중성자도 1로 놓는 거죠. 이거는 그냥 번외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물리학도 여기 자기 물리학 공부하고 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자신 없이 흔들면 괜찮아요.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질량을 화학에서는 1대1로 놓습니다. 물리학도 1대1로 놔요. 그런데 깊게 더 들어가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가 커크라는 기본 입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깊게 들어가 보면 중성자가 약간 더 무거워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0.003 정도 무겁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취급한다고 걔들을 1대1로 그냥 상대값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 있어? 그럼 걔 원자량이 하나예요. 1.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이렇게 있어? 그럼 걔는 원자량이 2인 거죠. 그걸로 표현한 것이 저게요. 근데 원자량이라 하는 것은 그래도 상대값을 유효 숫자를 크게 잡아서 저 밑에 숫자까지 찾아준 게 원자량이고
우리가 쓰는 건 대부분 뭡니까? 질량수에 역시 원자량 값이에요. 질량수. 그러니까 질량수라는 값은 정수화 시킨 건데 특별한 소수점 첫자리까지 쓰는 원자량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염수라는 놈인데 그런 건 동위원수라는 또 그 개념을 배워야 되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원자량의 상대값이 저렇다라고만 배워두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동일한 값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원자량의 수소와 탄소가 몇 대 몇이에요 지금? 1대 10이죠. 그럼 실제 원자 한 개 질량 B도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 1대 12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맞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실제 원자 한 개 질량하고 가짜인 원자량하고의 관계에서 이 숫자 있죠? 이 숫자는 동일한 숫자가 곱해지는데 요게 나와요. 요 숫자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 숫자에 대한 의미하고 그 다음 이거에 대한 원리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자 봅시다.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요. 이거 한 개잖아요. 이만큼의 개수가 모이면 저 가짜인 원자량 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뭐라고 할 거냐?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1몰 이렇게 부를 거예요. 몰. 지금은 들어두세요. 몰도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줄게요. 1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1몰의 질량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질량 쓰면 이거 진짜 값이라고 했죠. 질량 수는 가짜지만 질량은 진짜예요. 그러면 수소 원자량이 1이지만 얘는 1몰이 몇 g이다 라고 쓰면 돼요? 1g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이해 갑니까? 집단이니까요. 얘는 g을 붙일 수가 없지만 이만한 집단이 모였을 때 저 가짜 값인 1이 뜨니까 거기에 g을 붙이게 되면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탄소는 12가 되겠죠? 그럼 1몰이 몇 g이라고 할 수 있죠? 12g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몇 개가 모여 1g이다? 수소는 몇 개가 모여 1g이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여야 1몰 1g이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였을 때 이렇다라고 써놓으면 원자값을 여러분들이 몰의 정의에 맞게 써놓은 거예요. 잊어먹지 마요. 요 세 개.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를 보여야 되느냐? 이제 물질을 보는 거예요. 저건 원자고요. 여러분 물질은 분자 이상부터 물질인데 여러분들 교재에 바로 밑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원자량 다음에 뭐 배웠어요? 분자량 배웠죠. 그 다음에 화학식량 배웠죠. 전체적인 개념은 화학식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 안에 분자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온식도 있는데 왜 우리는 분자식을 바로 먼저 배웠을까요? 책에는 왜 걔를 먼저 써놨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상태인 기체 상태를 다루려고 하는 의도예요. 이 책을 만든 사람의 의도. 그러니까 기체는요 분자일 때 우리가 관찰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에 이 정도는 쓰고 갑시다. 분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할게요. 분자가 무엇이냐? 첫 번째, 공유 결합해야 돼요. 공유 결합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거를 노트 왼편에 써놔보세요. 나중에 와서 아 저게 분자에 대한 정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됐어요? 분자는 이런 겁니다. 공유결합해야 되고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써놓고 나중에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요런 말을 여기다 쓸 때가 와요. 보세요. 공유결합은 화학결합 중에 일종인데 그건 3단에서 배우지만 요런 거 하나 써놓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파란색 볼펜으로 씁시다. 알겠습니까? 쓰고 싶은 사람은 바로 비금속 원소 간 결합이라고 씁시다. 비금속 원소 간 결합. 그럼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분자는 금속 원소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분자엔 금속 원소가 없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얘 이름이 에탄올이에요. 맞죠? 얘 이름은 뭐라고 불러요?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수산화 나트륨이라 불러요. 이 둘의 차이점을 볼게요. 딴 건 모르겠고요. 대문자가 2개 이상이니까 둘 다 화합물 맞아요. 됐어요? 근데 위에 있는 물질에는 금속 원소가 없어요. 아래에 있는 물질에는 금속 원소가 있어요. 누굽니까? 얘예요. 그렇다면 이 정의에 의하면 누가 분자입니까? 위에 있는 애가 분자예요. 그럼 아래에 있는 애는 뭐라고 그러냐고요? 이게 금속 원소고 이게 비금속 원소인데 그냥 들어봐요. 비금속을 여자라고 생각해요. 비금속은 여자예요. 금속은 남자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가 만나면 결혼하죠? 살기 싫으면 뭐예요? 이혼하죠? 이혼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자고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같이 있으면 무조건 이혼결합이라 우리는 분자냐 분자가 아니냐만 따진다면 분자란 금속 원소가 포함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위에 건 액성이 중성입니다. 알코올이지만 중성인데 얘는 누구죠? 염기성이라 불러요. 쓴맛을 띠고 뭐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화원 끝날 때까지 쭉 이런 걸 배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구분이요. 구분. 아 이건 이런 물질이고 이건 이런 물질이고 구분할 줄 알면 문제가 쉬워져요. 알겠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기가 제일 어려운 게 뭐래요? 말이요. 외국 말은 존댓말이 없죠. 리스펙하는 말이 있잖아. 썰을 붙이는 거잖아. 썰 이러잖아 걔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존댓말이 있고요. 반말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화학 문제를 풀 때는 출제자가 이런 말을 썼을 때는 이런 것을 묻는 의도구나 라는 걸 알아채야 돼요. 그래야 쉽게 편하게 문제를 풀고 아 그렇게만 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세이브된 시간을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다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분합시다. 분자라는 거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은 뭘 하겠습니까? 원자량을 배웠으니 분자량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분자량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속 원소가 없는 거고요. 독립적이어야 돼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이제부터 표현해 볼게요. 자, 분자를 보겠습니다. 분자 얘부터 볼게요. 물질입니다. 이게 물질. 물질에서 저렇게 써있는 건 뭐라 부른다고 그랬죠? 대문자가 하나인 건 원소. 됐습니까? 얘 분자량은 얼마일까요? 자, 수소가 1이라고 저기 써줬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 분자량은 얼마? 2. 이러면서 뭣도 알아야 돼요? 수소라고 불리우는 놈들, 수소 기체라고 불리우는 놈들은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지금처럼 정확히 정의를 하셔야 돼요. H는 수소 원자입니다. H2는 뭐라고요? 수소요. 혹은 수소 기체요. 수소 분자요. 이해 갑니까? H와 H2 둘 중에 누가 물질이라고요? H2가 물질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써볼게요. O2. O는 원자량이 16이에요.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2개 있으니까 32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이걸 그대로 써봅시다, 여러분. 공식 하나도 필요 없이 1몰이라면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 봤듯이 1몰이라면 얘를 실제 값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얘 가짜잖아요. 2는 가짜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꾸면 1몰의 질량으로 바꿔보자고요. 몇 g이에요? 2g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요. 산소 1몰은 몇 g이다? 32g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몇 개가 1몰이죠? 저기 봤잖아요. 6.02 곱하기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이라고 했단 거죠. 다시 여기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분자량까지 왔어요, 지금? 자, 이제부터 구분을 해볼게요. 출제자들은 뭘 묻느냐? 분자 속에 있는 원자 수를 물어봐요. 잘 보세요. 수소가 1몰 있어요. 수소 원자는 몇 몰 있을까요? 2몰 있겠죠. 둘이 합쳐진 거니까. 이게 뭐랑 같냐면, 여러분, 한쪽, 팔 한쪽은 다 원자라는 개념이고요. 사람 하나라는 게 물질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 하나에 팔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요. 머리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이런 개념이죠.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들 화법법 배웠죠. 화법법. 수소기체와 질소기체가 만나서 암모니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암모니아 화학식이 NH3였어요. 걔를 NH4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강아지 인형을 만들려고 그러면 강아지 3마리를 만들 때 다리 몇 개 필요해요? 12개가 있어야 되겠죠. 다리가 12개 있어야 돼요. 눈은 몇 개 있으면 돼요? 6개요. 이게 강아지라는 물질을 만들기 위한 다리라는 원자와 눈이라는 원자의 필요 개수예요. 그럼 고유값이에요. 강아지인데 다리가 5개 있는 거 만들면 큰일 나겠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라는 물질은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애예요. 다시 말해 사람이 6명 있으면 팔은 몇 개 있을까요? 12개가 있듯이 수소 분자가 하나 있으면 수소 원자는 2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수소 분자 1몰이 있으면 수소 원자 몇 몰이 있냐고 물으면 2배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2몰 이렇게 대답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몰이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잖아요. 그럼 이 속에 있는 수소 원자 숫자는 몇 개일까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이거 계산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2를 곱하기 12.04 이러지 마시고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늘려 쓰세요. 항상. 아셨어요? 다시요. 여기 산소 원자 보이죠? 그죠?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 안에는 몇 개 들었다고요? 2개 들었습니다. 얘 1몰 속에는 산소 원자가 몇 몰 들었다고요? 2몰. 그럼 1몰이면 개수가 이런데 수소 원자는 이거보다 2배 많겠죠? 그래서 이 개수에다 뭐만 곱하면 된다? 2를 곱하면 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원소를 원자랑 구분하는 법 배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거 쓸게요. CO2 계산해 봅시다. 얘는 32죠. 그러면 탄소는 얼마일까요? 12잖아요. 합치면 44. 자, 이제 봅니다. 저 44라는 분자량은 가짜예요. 맞죠? 진짜로 바꾸자 그러면 이렇게 바꿉니다. 1몰은 몇 그램? 44g인 거예요. 됐죠? 그 안에 몇 개가 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아까처럼 얘기해보죠. 얘는 화물이야. 이산화탄소 1몰 안에는 탄소 원자가 몇 몰 있을까요? 1몰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랑 같은 거예요. 사람의 개수만큼 머리 개수도 똑같이 있잖아요. 탄소 원자 아무것도 밑에 안 써있으면 1이라는 숫자인 거죠. 그러면 산소 원자는 이산화탄소 1몰 속에 산소 원자는 몇 몰 있게 될까요? 2몰이겠죠. 자, 제가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이 속에는 탄소 원자가 몇 몰 있다고요? 1몰 있는 거고요. 산소 원자는 몇 몰 있는 거죠? 2몰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대로 써보자. 탄소 원자 1몰은 몇 g이래요? 여기 12g이요.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분자든 원자든 1몰은 이거의 집단인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럼 얘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산소 원자 2몰 했는데 여러분 산소 원자를 그대로 해볼까요? 잘 봐요. 산소는 16인데 얘를 진짜로 바꾸면 1몰은 몇 g이 되는 거야? 16g이 되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죠? 저것처럼 놓을 수 있죠? 근데 얘가 몇 몰 있대요? 2몰 있대요. 같은 몰 있는 곳에 내리니까 얘가 몇 배 증가했어요?
2배요. 그럼 몇 그램 있게 될까요? 32g. 몇 개가 있게 될까요? 이렇게 쓰자고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쓰자고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럼 그대로 여기다 옮겨볼게요. 32g이고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된다는 거죠. 지금 얘를 원자로 이렇게 펼쳐내니까 이게 된 거야. 그럼 봐요. 얘 CO2 1몰 속에는 원자가 총 몇 몰이 있는 거죠? 원자가 총 몇 몰? 3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몇 원자 분자라고 부르냐? 3원자 분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44g 속에는 12g의 C 원자의 질량과 32g의 뭐가 있는 거죠? O 원자의 질량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결국 이 들의 질량을 합친 게 44g이고요. 그 다음에 몰이 아니라 몇 개냐고 묻는다면 얘는 요거 더할 수 있어요? 위아래? 더하면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요. 얘는 3몰. 아이고 안 나와. 얘는 44g. 원자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 갑니까? 결국 CO2 44g 속에는 원자가 총 몇 몰 있고 3몰, 그 중에 1몰이 C, 2몰이 O. 그 다음 몇 개이냐? 그러면 요만큼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본 게 요거예요. 보세요. 이 몰이라는 값은 얘랑 같은 값인 거예요. 얘랑 같은 값이에요. 보세요. 그죠? 자, 3몰 얘랑 같은 값이야. 그럼 이 앞에 있는 3이라는 숫자가 요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몰이라는 집단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구나 라고 하는 거죠. 얘기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놓고 우리는 이제부터 아보가드로 법칙이 왜 현재 과학자들이 만드는 이런 규칙 속에 녹아 들어가는지, 아보가드로 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들이 증명이 되어지는지를 배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참고에 쓰세요. 참고에. 자, 잠깐 봅니다. 옛날부터요, 기체의 부피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왔었어요. 먼저 예를 보겠습니다. 기체 부피에 대한 연구. 최초로 한 게 무슨 법칙이냐면 보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보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보일은요, 뭐라고 했냐면 압력과 기체 부피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압력과 기체 부피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다음에 나타난 2, 30년 후에 나타난 사람이 샤를의 법칙이에요. 프랑스 파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온도와 기체 부피를 밝힌 과학자예요. 자, 이 둘만 잠깐 볼게요. 보일의 법칙은 어떤 법칙 실험을 할 때는요, 결과값이 있어야 되고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려면 그 결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통제 변인이라고 불러요. 통제하는 값들을 통제 변인이라고 부르는데, 보일의 법칙의 통제 변인,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세요. 기체 부피에 영향을 주는 두 개의 요인은 알겠죠? 압력하고 온도요. 그럼 당연히 보일은 누구를 통제했을까요? 온도를 통제한 거예요. 맞죠? 온도를 통제해야 압력과 부피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통제했는데, 그러면 샤를은 누굴 통제해야 될까요? 압력을 통제했어요. 이렇게. 됐죠? 근데 이 둘은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통제를 한 거예요. 뭐냐? 기체의 질량이요. 알겠습니까? 기체 질량이요. 여기 둘 다 기체 질량이 통제됐어요. 이 말은 어떻게 써있냐면, 이 실험을 할 때 외부의 기체 유입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질량이 보존된 거잖아요. 이러고 실험합니다.
이때 보세요. 실험 날 때 결과값이 뭐라고요? 기체의 부피입니다. 그 기체 부피를 유식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속 변인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수학값하고 똑같습니다. 혹시나 함수 배웠습니까? 혹시 함수? 1차 함수 같은 거 배웠어요? 보시면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이런 말 많이 쓰지요. 그때 우리 y 함수를 종속값이라고 부르죠. 정의역, 정의역 중에 선택되는 게 치역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이 y값, 여러분 y는 ax 플러스 b에서 y가 종속값인 거예요. 그럼 x가 뭐냐? 이게 바로 조작변인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작변인이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변인을 지금 총 3개를 배운 겁니다. 종속변이 있어요. 종속변이 뭐라고요? 그냥 결과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결과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작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계변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실험 2개만 딱 보면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다시 법칙을 하나 만든다면 무엇이 하나 조작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기체의 질량이죠. 맞죠? 그걸 밝힌 과학자가 아보가드로예요.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이 사람은 조작을 뭘로 잡았느냐, 조작 변인을 뭘로 잡았느냐 보세요. 이때까지는 기체 질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보가드로가 이 기체 입자 하나를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누구죠? 분자예요. 분자. 아보가드로 분자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분자는 여러분 원자하고 다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원자는 말 그대로 물질의 성질이 없어요. 하지만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상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또 하나, 분자는 지금 우리 2개가 배웠죠. 아까 뭐예요? 공유결합합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 분자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얘가 뭐가 되냐? 조작변이 기체 질량 이게 아니라 입자수가 돼요. 입자수. 그러니까 이것들은 얘가 정의를 내리면서 지금 한참 후잖아요. 이거 다 입자수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배웠어요. 입자수 단위를 후세 과학자들은 뭐라 붙인다고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그 입자수 단위를 뭐라 붙였어요? 몰이요. 이게 몰수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는 몰랐죠. 아보가드로도 그냥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를 그냥 분자라고 할래라고 한 거예요. 그 입자수에 따른 종속값은 뭐죠? 똑같이 종속 변이값은 똑같이 기체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기체의 부피. 됐죠? 이제 중요한 겁니다. 통제 뭐 해야 돼요? 자, 통제 변인 뭐 해야 될까요? 온도와 압력을 통제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요거는 참고고요. 보세요. 이건 참고고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냐? 일정 온도, 일정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의 수를 갖는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법칙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정이죠. 이 사람은 이런 가정 속에서 이게 성립할 거야 라고 예상한 거예요. 가설이에요. 그래서 분자설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후세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같은 분자수가 이거잖아. 입자수. 같은 부피. 기체의 부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이거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요겁니다. 무슨 기체요? 모든 기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의심이 나고 자꾸 문제가 안 풀리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 사실은 법칙이라는 건 굉장히 쉽게 이론을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뇌피셜로 이걸 어렵게 만들고 있어. 봐라.
얘하고 기체 종류 다르지? 그지? 자, 이제 솔직히 팩트를 얘기해볼까?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뚱땡이 같아? 느낌에? 얘가 제일 뚱땡이 같지? 상원자 분자니까. 그지? 사실 얘가 부피도 제일 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기체 분자 하나 볼 수 있니 없니? 안 보이겠지. 얘도 안 보이고 얘도 안 보이잖아. 그때 당시에 아보가드로는 모든 기체는 자체 부피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어. 알았니? 자체 부피는 없지만 뭐는 있니? 질량은 갖고 있는 거였어. 알았어? 근데 후세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할 때 기본 베이스가 필요했던 거야. 모든 법칙이 그래. 이건 뭐랑 같냐면 이 세상을 살 때 너희들이 태어나서 처음 책을 읽었을 거 아니겠니? 그 책의 내용들이 다 뭐였니? 권선징악이었지. 기잖아.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았지. 근데 지금 몇 년 살았잖아, 얘들이. 오래 살았잖아? 나쁜 일 했는데 벌 받았니? 물론 받은 사람도 많지만 무단횡단한다고 누가 와서 때리디? 그리고 무단횡단한 감독이 적발리 가는 경우도 많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구나. 너네 알지? 기잖아. 착하게만 살아서 이거 좀 너무 혹독한 얘기지만 착하기만 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나 모든 인간의 출발은 권선징악이야. 배려를 하고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이래야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건 맞아. 알았니? 그러니까 얘들의 이론은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야. 그래서 자체 부피도 없고 그렇지만 질량은 존재하는데 인력도 존재하지 않는, 인력과 반발력도 없고 자체 부피도 없어야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던 이상기체 용액 이론이 성립을 하는 거야. CO2든 O2든 H2든 잘 봐. 이 교실이라는 실린더 안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1몰이 있고 또 다른 교실이라는 실린더, 똑같은 교실이라는 실린더 안에 수소 기체가 1몰이 있다면 그 실린더를 반을 딱 잘랐을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도 2분의 1몰이고 수소도 2분의 1몰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야 돼. 알았어? 다시 이런 실린더 안에 O2가 1몰이 있고 수소가 1몰이 있다. 이런 실린더 안에 똑같은 실린더 안에 CO2가 2몰 있어. 봤더니 이렇게 한 거지. 봐라. 기체의 날 온도와 압력이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2몰 2몰이 되었다고. 얘는 순물질이고 얘는 혼합물이잖아. 이건 아보가드로 법칙을 맞춘 거야. 지금 이게 온도와 압력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 모든 기체,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뭐 어떤 기체든 상관없이야. 기체라면 동일한 몰수가 있어야 된다고. 얘 순물질이고 얘 혼합물이지? 자, 이때 얘를 반 딱 잘라. 그럼 CO2 몇 몰이 된다고? 1몰이 되잖아. 맞지? 이거 반 딱 잘라. O2 몇 몰일까? 2분의 1몰이라고. 왜? O2 1몰이면 1몰이 이 실린더에 골고루 퍼져 있는 거야. 수소 1몰이면 수소 1몰이 또 교실에 골고루 퍼져 있어서 이거 반을 빵 자르면 산소, 수소 합쳐서 1몰인 거야. 그럼 산소는 몇 몰이 되는 거고? 2분의 1몰. 수소도 2분의 1몰.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알아? 얘들은 서로 밀어내거나 당기지도 않고 부피도 없어서 그냥 이 안에 무한정으로 기체의 종류를 막 집어넣잖아? 그럼 그냥 2몰은 되는데 종류를 바꿔서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 섞일 수 있다는 거야. 자체 부피가 없어서. 그런 가정하에 이 법칙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 봐라.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말 했지. 1몰일 때 16g이면 왜 2몰일 때 32g인지 알겠어? 그냥 이상기체니까. 개수가 많으면 그만큼 증가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부피까지 우리가 집어넣을 거라고. 알았어요? 됐습니까? 자, 일단 사진을 찍으세요. 저 노트 필기 했나요? 예, 하세요. 노트 필기. 이제 저쪽에다 딱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노트 쓴 거를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설명을 한번 들어봅니다.
특히 아보가드로 법칙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꼭 보시고요. 알겠죠? 저쪽은 다 썼죠? 지웁니다. 저쪽은. 자, 아보가드로가 이런 이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후세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요거까지 쓸게요. 자,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게 다 가짜니까 진짜로 쓴다면 1몰은 몇 g이 되고 2g, 1몰은 몇 g이 되고 32g, 1몰은 몇 g이 되더라 44g,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럼 1몰은 모든 기체들이 몇 개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마찬가지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몰이니까. 자, 여기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연도시 1기압 조건에서 수소기체를 2g 넣고 부피를 재봤다고요. 그랬더니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요. 이제는 산소기체 몇 g을 잰 거라고요? 32g을 넣고 부피를 측정해 본 거예요.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산화탄소 44g을 넣고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게 뭘 의미하죠?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각 기체는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부피 안에 저 같은 개수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맞더라는 겁니다. 그럼 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이것들은 실제 기체잖아요. 정확하게 이 값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안 나왔어요. 근데 비슷하게 나온 거죠. 그럼 사람들은 왜 이 이론에 대한 것을 찬사를 보냈을까요? 저 기체들 중에 무극성이라 해가지고 서로 당기는 힘이 좀 적고 그런 애들은 저기 잘 따라요. 근데 극성 분자들은 좀 잘 안 따르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좀 더 깊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기체에 가까운 놈들이 있어요. 특징적인 분자라는 건 작고 뭐 부피도 작고 이런 애들이 이제 이상기체에 가까운 애들인데 그런 놈들은 이 실험을 했을 시에 이 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 봐요. 이런 이론을 출제자들은 어떻게 출제를 할까요? 이 속에 근본적인 이론을 자꾸 묻고요. 그 다음에 저거를 이용해서 수열치료로 문제를 냅니다. 자 봅니다. 이제 같은 부피 안에 같은 분자수를 갖는다는 걸 모든 기체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숫자를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얘를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붙여줍니다. 아보가드로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알죠? 이걸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n에 있으면 아 이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봅니다. 그럼 제가 이 4개를 쭉 나열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몰수 문제를 풀 때는 이 4개를 쫙 머릿속에 펼쳐야 돼요. 물론 머릿속에 딱 펼치지 않는다면 쓰면 됩니다. 어떻게 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미지 X2 기체가 있다. 근데 얘가 분자량이 M이다. 분자량이 M이다 라고 한다면 얘를 이런 틀로 1몰은 몇 그램? Ng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NA 되고 그 다음에 부피 V가 있어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V라고 썼냐면 1몰의 부피는 있지 않습니까? 온도나 압력에 따라 지멋대로 변해요. 볼까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만 써놨지만 배운 친구들은 알 겁니다만 요거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압력을 뭐라고 쓰냐면 P라고 해요. 프레셔라는 말. 그리고 부피를 뭐라고 합니까? 온도를 보통 템퍼레이처 하는데
라지 T를 쓰거든요. 절대 온도를 써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온도가 저렇다라는 거 알고요. 그 다음 부피는 뭐라고 쓰느냐면 볼륨 V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자수 있죠? 입자수는 몰수기 때문에 그냥 스몰 n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래서 얘를 P 곱하기 V는 일정 이런 말로 보일의 법칙을 설명하곤 해요.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봐요. 0도씨 1기압이 22.4리터면 0도씨 2기압은 몇 리터가 될까요? 11.2리터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1몰의 부피가 바뀌었네요. 맞죠? 온도나 압력에 따라 바뀌군요. 다시요. 샤를의 법칙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는 일정하다 서로 비례관계인데 이때 이 T는 절대 온도로서 섭씨 온도에다 얼마를 더한다? 273도씨를 더한 값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0도씨 1기압이 22.4면 273도씨 1기압은 44.8리터가 돼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학교 딱 진입할 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중2 때 그냥 이렇게 쓱 배우는 거라고요. 딴 거 필요 없고요. 이것만 알아둡시다. 얘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함상한 놈이라고 V는. 그러면 이겁니다. 출제자가 V를 줄 수도 있고요. 몇 도씨 몇 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8리터로 한다 라고 해도 이상하게 보지 말라고요. 응? 좋구나. 근데 만약에 안 주면 어떡할래? 안 주면 자 1몰의 부피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가상적인 기체가 2리터고 어떤 가상적인 기체가 3리터다 이럴 경우 1몰의 부피가 없어요. 그럼 이게 몇 몰인지 모르잖아요. 몇 대 몇이에요? 부피가 2대 3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화학 문제는 반드시 온도와 압력이 동일하다고 줍니다. 무슨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요. 그러면 2리터, 3리터, 1몰의 부피가 없다? 그럼 그냥 2몰, 3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직관론이에요. 2몰, 3몰이구나 그냥 보시면 된다고. 근데 공교롭게도 1몰은 예를 들어 12리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1몰이 12리터면 2리터는 얼마 줄었어요? 6분의 1 줄었죠? 6분의 1몰. 3리터는 얼마 줄었어요? 4분의 1몰. 결국 2대 3 나와요, 몰수기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몰의 부피가 없다 그러면 2몰, 3몰 놓고 풀어요. 이건 양적 관계에 가서 되게 많이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은요, 아주 기초적인 것을 물으면 참 좋은데 레벨이 확 바뀌어버려요. 몰수 지금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설명하죠. 이 설명대로 당분간은 계속 여러분들이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지가 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문풀하면서는 막 날아다닐 거예요. 그래도 제가 눈치 봐갖고 그러면 다시 한번 써주고 다시 한번 써주고.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공식이 있을 거예요. 그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공식이 34쪽 쪽 중간에 밑에 보면 분자량분의 질량, 개수분의 6.02, 23승리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이게 딱 완료가 되면 그 공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에 흡수돼요. 계산할 때. 근데 공식 위주로 문제를 풀었다간 원리를 몰라요. 저렇게 놓고 푸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이렇게 놓고 푸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죠? 온도와 압력이 표현될 때 이 V가 22.4리터가 되려면 0도씨 1기압이어야 돼요. 반드시. 저런 걸 그래서 어떤 책에는 표준 상태라고 불러요. 0도씨 1기압을 표준 상태, STP 상태라고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얘를 표준 상태 혹은 스탠다드 템퍼레이처 프레셔라는 말 써가지고 STP 상태라고도 부른다고요. 그냥.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일반화학 책에 많이 나와요. 저런 말은. 그럼 0도씨 1기압이구나. 알면 돼요. 알았지? 그러면 지금 요렇게만 선생님이 써줬어요. 요것들을 갖고 이제 마음대로 변형을 시켜주면 돼요. 자, 이제 보고 대답해봐요,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대답하고요. 대답이 안 되는 사람 속으로 우렁차게 대답하세요. 제가 마음속에 들리게. 잘 봐요. 수소기체예요. 제가 수소기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죠? 수소기체가 1g 있어요.
그러면 0도씨 1기압에서 얘는 부피가 몇 리터일까요? 그렇죠. 1g을 자기가 어디에 놓을 거냐는 거죠. 여기에 놔야 되겠죠. 그럼 2가 1로 변했잖아요. 얼만큼? 2분의 1. 그럼 다 2분의 1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피가 몇 리터가 된다? 11.2리터가 된다. 아셨어요? 자, 이제 CO2로 가볼게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11g 있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11g 있어요. 부피 얼마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 같이 변하는구나. 그럼 몇 NA? 4분의 1 NA. 됐습니까? 자, 이제 팁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라는 일몰의 부피가 딱 주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세 개를 외우셔야 돼요. 숫자가 딱 나오면, 자, 22.4리터의 반이 얼마예요? 11.2요. 그거의 반. 5.6 외우셔야 돼요. 이거 나누고 이러지 말고, 반? 11.5, 반? 5.6. 그럼 11.2랑 5.6이랑 더해봐요. 얼마예요? 16점? 그게 4분의 3몰이에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래야 속도가 쭉 나갑니다. 아셨어요? 다시요. 2분의 1값, 4분의 1값, 둘 더한 4분의 3값까지. 아셨습니까? 출제점 고안해서 해요. 그럼 딱 보면, 이거구나.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요런 계산 이 틀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이쪽 문제가 쫙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이, 자, 여러분, 일단 거기 34쪽 잠깐 볼래요? 34쪽에 34쪽에 밑에 기체의 분자량 구하기라는 말 써있죠. 여러분, 이 문제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잘 봅니다. 진짜요, 가짜요? 기체의 분자량은 가짜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에다가 g을 딱 붙이면 뭐의 질량이 된다? 1몰의 질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1몰의 질량을 구하려면 기체의 분자량이라는 가짜값에 g을 더하면 됩니다. 다시요.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인다면, 이건 물질은 아니지만 이것도 1몰의 질량이 될 수 있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요런 과정 속에서 요걸로 문제를 막 풀어낼 때 우리가 요 순서대로 문제를 풀 때 요거에 맞춰서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요 과정을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에 속도로 붙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페이지 34쪽 잠깐 볼까? 기체 분자량 구하기 거기 잠깐 볼게요. 3개요. 2개구나 지금은. 거기에 보면 기체의 분자량 구하기가 2개가 나와 있죠? 그죠? 기체의 분자량 구하기에 여러분들 일반적인 문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과정은 기체의 분자량은 뭐일 때 질량을 구하면 돼요? 1몰 질량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1몰의 질량이 분자량이니까요. 맞죠? 그래서 기체의 분자량 구하기에는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0도씨 1기압에서 여러분 머릿속 떠올려봐. 1몰은 부피가 얼마지? 22.4리터인 거야. 여기 써있어 옆에. 5.6리터 속에 X2가 4g 있어요. 이 분자량이 얼마일까요? 묻는단 말이야. 알았습니까? 이 분자량이 얼마냐? 보십시오. 우리는 1몰일 때 X2가 몇 g인지는 몰라요. 맞죠? 얘 분자량을 내밀어 한다면 그때 이건 알아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요. 이해갑니까? 이 4개. 됐죠? 그러면 5.6리터를 어디 밑에 쓸래요? 여기 밑에 써야 되겠죠. 5.6리터 맞죠? 이거 몇 배 커졌어요?
4배. 이거 4분의 1몰이잖아. 여러분들 외웠잖아. 그때 질량은 몇 g이다? 4g. 누구 밑에 쓸까? 여기다 쓰는 거야. 4g. 얘도 몇 배? 4배. 그래서 얘 얼마가 답이야? 16 이거예요. 이해 갔죠? 두 번째 볼게요. 자, 이제 밀도를 줄 겁니다.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5g/L라는 밀도가 존재해요. 얘가 Y2 기체인데 얘 분자량 얼마냐고 물었어요. 자, 여기서 문제를 풀 때 분수가 나오면 무조건 생큐 문제예요. 여기 분수 어디냐고요? 이게 분수입니다. 이게. 자, 해석을 할 때 몇 리터에 5g 있는 거죠? 1리터에 5g 있다는 뜻이에요. 분모가. 이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Y2가 있는데 얘 분자량이 뭐 N이라고 합시다. 얘 분자량이. 그럼 1몰이 몇 그램? Ng인데 아보가드수 N에 있고 부피는 무조건 22.4리터가 되겠죠. 왜요? 이것 때문에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해해서 얘기해봐. 몇 리터에? 1리터에. 맞죠? 몇 그램 있어요? 5g. 이 뜻이에요. 밀도. 그쵸? 그럼 이거 몇 배 하면 22.4배를 하면 이게 되잖아요. 그럼 5에다 22.4를 곱해보세요. 뭐 나와요? 112가 나오겠지요. 그럼 이 분자량은 112가 답이죠.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됐죠? 거기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근데 다 저 론에서 나온 거예요. 저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죠. 마지막에 법칙을 이용하면 문제가 빨리 풀리는데, 자, 세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푸느냐? 여기에서 스킬이 나와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을 볼게요. 온도를 주지 않고요. 일정 온도, 압력이라는 조건만 줘요. 그럼 무조건 이건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일정 온도 압력, 그 다음에 이렇게 동일한 용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봐요. 동일한 강철 용기 이렇게 주면 부피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피가 동일하면 뭐가 같아요? 몰수가 같다는 거 아셨습니까? 여기에 산소 기체가 있고요. 분자량 32짜리. 얘가 8g이 있는 거야. 여기는 XY2 기체가 있는데 얘는 분자량을 몰라요. 4g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제 분자량 어떻게 구하냐? 자, 보십시오. 얘 몰수를 한번 구해봐요. 여러분, 요거 5to 31을 저렇게 풀어서 봐요. 5to 31을 풀어서 5to 31을 잘 보여요 이거? 안 보이죠? 얘를 이렇게 풀었으면 5to 31을 1몰이 몇 그램? 1몰이 32g. 그 다음에 NA 부피 그냥 V라고 하세요. 얘 1몰의 부피 안 줬잖아요. 선생님 22.4리터 아니에요. 0도씩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고 얘는 부피예요. 그러면 자, 얘는 뭘 줬어? 8g이라는 값을 줬단 말이에요. 8g. 얼마 줄었지? 4분의 1 줄었죠. 그럼 몇 몰이 되는 거지? 4분의 1몰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4분의 1몰이면 동일한 부피이기 때문에 얘도 4분의 1몰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죠? 부피가 동일하니까 몰수 동일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지. 4분의 1몰이 4g이면 1몰은 16. 얘 분자량 16. 그쵸? 여기까지 빠르게 왔죠?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스킬을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주고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제가 혹시 포스트잇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없는 친구들 얘기해요. 없어요? 넓은 거 갖고 왔어요, 넓은 거? 넓은 거 있어요? 잠시만요.
나중에 포스트잇에다가 딱 붙여요. 없는 사람. 옆에 딱 붙여놓고 있으세요. 아직은 쓰지 마시고요. 있어요. 없는 친구만 괜찮아. 네. 갖고 있어요. 오케이. 자 보세요. 이제 지금 제가 표현해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갖고 활용하는 건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힌트가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얘들의 분자량 B가 몇 대 몇이에요? 분자량 B가 지금 1대 16이죠. 맞죠? 같은 부피 속의 질량 B는 분자량 B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잘 봅니다, 여러분. 얘하고 부피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 부피일 때 질량 B는 뭐다? 분자량 B라고요. 이거 몇 대 몇입니까? 질량 B가 2대 1. 근데 얘가 32죠. 얘 뭐겠어요?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계산 안 하고 보고 푼다고 그냥 이거 얘 이거지 끝. 알겠어요? 그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정리를 일단 하고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이게 이해가 가도록 되는데 스킬입니다. 여러분 포스트잇 써야 되니까 다 쓰고 쓰세요. 다 쓰고. 잘 보십시오. 동일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요. 동일 부피, 다시 말하면 동일 몰수 조건이에요. 알겠습니까? 동일 부피, 동일 몰수. 이것도 일정이라고 하자. 그래야 낫겠다. 같은 말이 들어가면 자, 이때 각 기체의 질량 B는 분자량 B와 같고 이것은 밀도비와 같다. 이게 동일 부피 안에 이것을 포스트잇에 딱 써놓으세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 겁니다. 쓰고 요 둘을 밑줄을 쫙 친 다음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얘들은 항상 성립합니다. 밀도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밀도 B가 그냥 분자량 B예요. 그걸 이용해 저걸 또 해석을 할게요. 일단 써놓고 한번 봅시다. 다시요. 일정 온도 압력 조건에서 동일 부피, 동일 몰수 안에 각 기체의 질량 B는 분자량 B와 같고 밀도 B와 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써놓고 이제 해석을 보는 거예요. 문풀 시간에 여러분 이거를 얼마큼 빨리 캐치하는지 그거 능력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거 다 쓴 사람은 보편을 딱 내려놓으세요. 저거 해석할 테니까.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 3번을 보시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볼게요. 온도 압력 동일해요. 근데 동일 강철 용기 속에 들었기 때문에 같은 부피 조건이에요. 같은 부피 속에 질량의 B 2대 1은 분자량의 B와 같으니까 O2가 32니까 얘는 16이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 B도 역시 32, 16이니까 2대 2대 조건이니까 됐고요. 자, 밀도는 여러분 얘 밀도 어떻게 될래요? 얘 부피 V라고 봅시다. 그럼 V분의 8이에요. 얘는요 V분의 4요. 똑같다고요. 밀도 B는.
여기서 한번 볼래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는 1대 16이면 밀도비는 몇 대 몇이에요? 밀도비가 22.4분의 2, 20.4분의 32. 결국 뭡니까? 부피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똑같으니까요. 같은 몰수이기 때문에. 근데 저게 어떤 때는 성립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이 과정을 문제를 통해서 직접 볼게요. 자, 여러분 그 페이지 35쪽을 가보세요. (35쪽) 갔어요? 됐죠? 여러분 5번을 잠깐 가보세요. 5번. 자, 문제상에 0도씨 일기압 조건이 있죠? 그럼 몇 리터? 20.4라는 말은 반드시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20.4리터입니다. 1몰이. 자, 질소 볼게요. 질소는 부피가 22.4입니다. 또 하나, 분자량이 28이니까 머릿속에 딱 떠올려봐요. 분자량이 28이면 1몰이 28g이겠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죠. NA만큼. 그 다음에 부피는 22.4죠. 그럼 빈칸에 뭐 들어갈지 나오죠. 다음 산소예요. 산소는 32입니다. 떠올려요. 1몰이 32g이에요. 맞죠? 그 다음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고요. NA. 그 다음에 22.4인데 보니까 부피가 11.2로 줄었어요. 2분의 1 줄었죠?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는 2분의 1 NA가 될 거고요. 질량은요 16g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몰이라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거 봤죠? 다음에 프로페인. 분자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양을 보니까 여러분 소점 나왔죠? 몇 분의 몇 몰? 4분의 1몰로 푸세요. 분수로 4분의 1몰입니다. 됐습니까? 자, 4분의 1몰이고 질량이 몇 g이에요? 11g이야. 그럼 1몰은 얼마일까? 44. 이게 분자량 44예요. 그리고 니네 아까 배웠지? 22.4에 4분의 1은 얼마였지? 5.6. 그렇죠. 그래서 5.6리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 말을 들어봐요. 여러분 질소하고 산소하고 몇 대 몇이에요? 분자량비가? 4로 나눠봐요. 7대 8이죠. 맞죠? 그렇다면 잘 들어요. 질소는 부피가 22.4 있잖아요. 지금. 산소는 부피가 11.2죠. 조건이 다르죠. 부피가 서로 다르죠. 밀도 구해봐요. 질소는 22.4분의 28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산소는요 11.2분의 16이에요. 2분의 1몰짜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말은 이겁니다. 질소는 22.4분의 28이고 산소는 11.2분의 16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보여요? 계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대 몇이에요? 똑같죠. 분자량비랑. 밀도비는 분자량비는 항상 성립해요. 부피가 변하더라고요. 이게 확신이 차야 돼요. 자기가 문제 풀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자식을 놓고 어떤 분자량을 봤을 때 분자량이 나와서 그럼 밀도비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 봐봐요. C4H8이고요. C4H4가 있는데 얘 실린더가 이만큼 들었고 얘 실린더 이만큼 들었어요. A, B. 여러분 동일한 온도 T도씨 1기압에서 누구 밀도가 클까요? 가가 클까요?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지금 뭐 주저주저하죠. 자신감이 없잖아요. 보세요. 얘 분자량이 얘 분자량보다 몇 배 커요? C4H8이고 C2H4면 얘 실험식이 CH2로 똑같아요. 그죠? 그럼 얘 분자량보다 얘 분자량이 몇 배 커요? 2배. 그럼 밀도비는 2대 1이에요. 2대 1. 부피가 뭐 어떻든 간에 무조건 2대 1이라고. 분자량 B가 밀도 B라고요. 그냥.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부피가 준다고 밀도가 변하지 않아요. 밀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한번 써볼까요? 제가 1리터, 얘가 2리터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 1몰의 부피 얼마인데요? 여기 안 지워졌죠? 그럼 얘 몇 몰이에요? 1몰이라고 그냥. 얘는 몇 몰이고요? 2몰. 그럼 잡아요. 실험식량이 14예요. 여러분 알아요? C가 10이고 H가 2개 있고 이거 몇 배예요? 2배. 그러니까 얘는 28입니다. 얘는 몇 배고요?
지금 4배죠. 그럼 얼마예요? 56ml. 그럼 얘는 봐요. 1리터 속에, 이거 1몰이랑 같은 말이 했잖아요. 56g 있는 거잖아요, 1몰. 근데 얘는 2몰이니까 2리터 속에 2몰이면 얼마예요? 56이죠? 몇 대 몇이냐고요? 2대 1이잖아요. 똑같이 나온다고요, 답은. 그러니까 뭐냐? 기억, 니은, 디귿에 이렇게 분자식 주고 밀도를 묻는다면 그냥 분자랑 비가 밀도 비라고요. 그냥 딱 보고 쓰고 그냥 끝나라고. 알았지? 여기서 시간 끌면 다른 문제에 시간을 투자를 못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연습해 볼게요. 얘 뒤에 실전 문제. 여러분 페이지 39쪽 보세요. 39쪽. 13번 여러분. 13번 보여요? 자, 13번에 보시면 이제 문제를 읽어드리니까 잘 보세요. 일정 온도 압력 밑줄 치세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일정 온도 압력에서 순수한 기체 가라의 질량 동그라미, 부피 동그라미, 뭐 떠오르니? 밀도요. 질량, 부피 나왔으면 그게 누구라고요? 밀도요, 밀도.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밀도가 나오면 밀도 비가 무슨 비라고 했어? 내가 분자량 비라고 했지? 이 문제에서 뭘 묻느냐면 그냥 분자량이 뭐야? 라고 안 물어봐요. 분자량 비는 몇 대 몇이고 분자량은 누가 더 크고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니네들 가나다라를 쭉 봐봐. 부피분의 질량 써있지? 가의 밀도 얼마? 2 쓰세요. 그 다음에 나의 밀도 얼마? 1. 가는 1. 라는 4분의 1. 누가 제일 커? 가가 제일 크지. 이런 거라고. 그래서 기억 분자량은 가가 가장 크다. 맞는 말씀. 니은 분자 수는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부피가 떠 있어요. 그죠? 부피가 떠 있어요. 빨리 1몰의 부피가 얼마인지 찾아봐요. 없죠? 그럼 걔가 뭐예요? 그냥. 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부피가 몰이라고. 그러면 여기 몰수 제일 많은 게 누구야? 다하고 라죠. 8몰, 8몰. 맞아요? 8몰, 8몰. 그러니까 결국 봐봐요. 분자수는 나다 누가 커요? 다가 커야 돼요. 5몰, 8몰이니까 부피비가 몰수 비니까. 다음에요. 디귿 1g에 포함된 전체 원자수비. 갑자기 나왔죠. 갑자기 나왔죠. 여러분 문제를 푸는데 올해 니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올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로 원자수 찾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원자수는 어떻게 찾느냐? 분자의 몰수 곱하기 분자 내 구성 원자수입니다. 아까 CO2 봤죠? CO2 봤잖아요. 잘 봐요. CO2 1몰소 총 원자수 몇 몰 있어요? C원자 1몰에 O원자 2몰 총 몇 몰? 3몰. 어떻게 구했다고요? 분자 몰수가 1몰이잖아. 맞죠? 몇 원자 분자라고요? 3원자 분자라고요. 그래서 3몰이라고요. 이거 무조건 나와요. 알았습니까?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나다라가 화학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 단을 읽어봐요. 단에 보시면 나는 몇 원자 분자래요? 5원자. 그 다음에 라는요 1원자. 그러니까 디귿에서 1g에 포함된 이런 말을 써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우리 밀도비 찾았죠? 밀도비. 나 얼마로 잡았어요? 나 밀도 1. 자 봅시다. 나는 몇 원자 분자라고요? 5원자 분자예요. 화학식이 뭔진 모르지만 근데 분자량이 1이야. 그럼 써봐요. 1몰은 몇 g이라고요? 1g이야 지금 얘는. 1몰은 1g이라고요. 됐습니까? 거기에 다는 몇 원자 분자야? 1원자 분자, 1원자 분자, 1원자 분자. 1원자 분자면 분자량은 얼마 나왔니? 아까 걔?
4분의 1 나왔지? 이 둘을 구하려면 있잖아. 정수 배분이 좋아. 내가 4로 쓰면 얘 뭘로 쓸 수 있어? 1로 쓸 수 있잖아. 4대 1. 그럼 얘는 1몰이 4g이야. 얘는 1몰이 몇 g이고 1g이 되는 거였겠지. 이렇게. 근데 지금 1g당이잖아. 1g당. 그럼 얘 분자몰수 몇 몰? 4분의 1몰. 얘는 몇 몰? 그냥 1몰이잖아. 1g당이니까. 그럼 이제 계산해보자. 얘는 5원자 분자라겠지? 그러면 분자몰수 4분의 1몰에 몇 원자 분자? 5원자 분자. 그럼 얼마가 돼? 4분의 5가 되고. 맞지? 그 다음에 얘는 1원자 분자니까 1몰에다 1원자 곱해봤자 뻔히 1이지 뭐. 그럼 얘가 더 큰 숫자 나와요. 4분의 5로. 그쵸?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5대 1이니까 몇 대 몇이에요? 5대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원자몰수 구하니까 조금 어렵죠. 그죠? 분자몰수에다가 뭐 곱하는 거라고요? 구성 원자수요. 아까 선생님이 사람 머리, 사람 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특정한 원자를 구할 때는요. 이런 거 한번 구해볼래요 여러분? AB2가 있다면 얘가 분자량이 5예요. 됐죠? 그런데 얘 1g 속에 비원자수가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요? 비원자수가 얼마인지. 5는 가짜잖아요. 진짜로. 1몰이 몇 그램? 5g인데 여러분 여기 1g 속이 됐으니까 여기다 1g을 쓰는 거라고요. 분자몰은 몇 몰이에요 그럼? 됐어요. 그러면 자 분자 5분의 1몰 속에 몇 원자 있어요? 한 분자네. 2배씩 있단 말이에요. 2배씩. 비원자는 2배씩 있다고요. 알았어요? 사람 한 명 안에 팔은 2개씩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5분의 1 곱하기 2를 하면 5분의 2몰이 나옵니다. 이해 갑니까? 자, 여기까지 썼어요? 됐습니다. 스킬 하나 더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거는 고급 스킬이에요. 너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문풀할 땐 이용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 B2의 화학식량이 4예요. 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화학식량은? 당연히 8이겠죠. 알았어요? 자, 1g 속 A 원자수를 각각 구해보세요. 1g 속 A 원자수를 각각 구해보세요, 여러분들. 구해보십시오. 구했어요? 자, 보세요. 4가 가짜니까 1몰이 4g이고 됐죠? 1g은 몇 몰일까요, 얘는? 그렇죠. 4분의 1몰이에요. 4분의 1몰에 A 원자가 몇 개 들었어요? 하나, 1. 4분의 1이에요. 그럼 얘도 그려봅시다. 얘는 1몰이 몇 g이죠? 8g이에요. 그럼 얘는 8분의 1몰이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몇 원자 들었어요? 2원자요. 얼마 나와요? 똑같네요. 봤어요? 그럼 총원자도 구해봐요. 총원자 수도. 왼쪽 4분의 1몰에 3원자 곱하면 되죠. 오른쪽은 8분의 1몰에 6원자 곱하면 되죠. 똑같이 4분의 3 나오죠.
자, 이거를 출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이 조건이에요. 실험식이 동일한 두 물질이 있을 경우 이렇게 같은 질량 속 원자수는 무조건 동일합니다. 걔들은 실험식이 동일한 물질일 경우 알겠죠? 근데 이 말에 특정 원자수도 동일할 거고요. 총 원자수도 동일합니다. 아무튼 원자수는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요.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탄화수소라면 누구처럼? 아까 C2H2, C4H8 있었죠? 지웠다. 탄화수소일 경우에는 완전 연소시 앞에 써야겠죠. 같은 질량 완전 연소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몰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직접. 저 위에 거는 이 1번은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야 될 게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분자식을 줬네? 그럼 실험식이 같은지부터 딱 보는 거예요. 분자식을 주면 실험식이 같은지부터 딱 보고 실험식이 같네? 그럼 이게 바로 성립해요. 기억 니은데 요새 꼭 물어봐요. 저거 계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서민 되는 거예요. 서민. 알겠냐? 서민 안 되려고 여기 앉아있잖아.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증명해 볼게요. 자, C2H4가 있고요. C4H8이 있어요. 완전 연소시켜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니까. 자, 얘를 완전 연소시키면 당연히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문풀할 때 선생님이 이거를 더 빨리 푸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 공식은 그냥 허세. 근데 시간을 줄이다 더 줄이고 싶은 친구들한테 공식을 알려줘요. 그 공식은 그때 배우고 지금은 이렇게 합시다. C가 2개니까 여기다 2 써야 되겠죠. H가 4개니까 2 써야 되겠죠. 얘도 보세요. C가 4개니까 여기다 4 써야 되겠죠. H가 8이니까 4 써야 되겠죠. 특징이 뭐예요? 실험식이 CH2인 놈들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똑같이 생성돼요. 항상. 그렇죠? 그럼 산소는 얘는 2는 4의 2이니까 얼마고? 6이 나와야 되니까 3이겠죠. 이거. 그 다음 얘는 8에 4니까 12죠. 그럼 뭐 나와야 되겠죠? 6이 나오겠죠. 이렇게 10이 완성이 돼요. 자, 봅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문제 풀 때요. 얘 딱 뜨잖아요. 문제상에서 출제자가 같은 질량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1g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같은 질량의 뭐 부피 수겠죠? 그러면 1g입니다. 무조건. 알았습니까? 자, 또 물어봐야지. 갑자기 확 옆으로 가서 되는데. 자, 일정 온도, 일정 압력에서 X2, X3라는 두 개의 기체가 있다. 얘들이 같은 질량이야.
A, B 중에 누가 X2고 누가 X3일까? 이거야 이름이. 몇 g이라고 놓을래? 1g이라고 놓으면 되지. 같은 질량 1g인데 이거 부피가 서로 다르잖아. 그럼 니네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 1g 있을 거고 여기도 1g 있을 거 아니겠어? 근데 이거 분자식 잘 알아봐. 분자랑 B가 몇 대 몇일까 지금? 2대 3이잖아. 밀도 B. 그래 그냥 2대 3이라니까? 그럼 누가 커? 얘가 크지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부피가 작은 얘가 X3란 말이야. 얘가 X2. 알았어? 그래서 부피 B도 3대 2가 나온다. 이렇게 푼다고 니네가 보면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알겠어? 과정이 그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계속 지금 문제를 풀게 하는 건 이거 계속 수행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은 이거다. 어째서 얘는 1g을 완전히 연소시키는데 생성된 CO2나 H2, 물수 동일한가? 보니까 감이 오냐? 봐라. 얘를 고지고대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CH2는 14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28, 얘를 56 이렇게 놓고 풀지 마. 우리는 얘들이 1대1인지만 검증하는 거 아니겠냐? 정확하게 몇 몰인지 찾을 필요는 없다고. 그럼 얘가 분자랑 B가 몇 대 몇이냐고. 1대 2잖아. 그러면 각각 1g일 때 얘는 몇 몰이 되고 그냥 1몰이 될 거 아니겠니? 얘는 몇 몰이 되고 2분의 1몰이 될 거고 얘 같이 1대2로 잡으면 이 개수가 2분의 1로 줄면 이것도 다 같이 준다니까? 이거 얼마나 줄 거야 2분의 1로 줄면? 봐, 개수가 1대 6대 4대 3대 얘가 2분의 1몰로 줄게 되면 얘도 3줄고 얘도 2줄고 얘도 2줄로 얘랑 똑같아져요. 알았니? 이걸 배우는 게 바로 뒷단원이야. 이 개수의 B가 무슨 말이냐 봐라. 이 O2 앞에 3이 붙은 건 O2 분자가 3개 있다는 뜻이야. 3개가 필요해요 이 뜻이야. 물질 3개가 필요해요. 이 앞에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몇 개 필요해? 1개. 그래서 CO2가 몇 개 나온다고? 2개 나오고요. H2가 몇 개 나온다고? 2개 나온다는 뜻이라고. 얘는 얘 하나를 완전히 연소시키는데 산소가 6개 필요하고 얘는 4개 나오고 얘도 4개 나온다는 뜻인데 분자량이 얘가 크잖아. 그럼 같은 질량이면 얘는 반만 반응하는 거라고. 반만. 그래서 이게 쪼개져요 반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같은 CO2랑 H2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계수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다음 달에 설명을 할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이거? 오케이 바리? 자 5분 쉬었다가 이 문풀 계속 할게요. 알겠죠?